여러분, 오늘 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저 어둠 속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은하에만 무려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전체에는 이런 은하가 또 수조 개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은 우주에 널려 있어야 하고 우리보다 수백만 년 앞선 문명도 이미 셀 수 없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들은 다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1950년 천재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가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 던진 한마디, 그 유명한 페르미 역설의 시작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지구보다 수억 년 먼저 태어난 행성에서 지적 생명체가 태어났다면 그들은 이미 은하 전체를 여행하고도 남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아직 단 한 번도 외계인의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주는 이토록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현대과학계에서 가장 섬뜩한 가설 중 하나이자 우리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거대한 미스터리, 대여과기 가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여과기란 생명체가 지적 문명으로 진화하고 우주로 진출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통과하기 거의 불가능한 벽을 의미합니다. 마치 걸음종이처럼 수많은 생명체 후보 중에서 단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걸러버린다는 뜻이죠. 이 가설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지적 문명은 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조용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장벽은 대체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문명의 발달 단계를 카르다쇼프 척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행성 전체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1단계 문명, 항성 전체의 에너지를 쓰는 2단계, 그리고 은하 전체를 지배하는 3단계 문명이죠. 인류는 아직 1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한 0.7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여과기는 바로 2단계들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며 문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들을 완전히 삭제해버립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 이 장벽을 어디쯤 지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인류의 운명을 가를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대여과기가 우리 뒤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매우 희망적입니다. 인류가 이미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장벽을 넘어선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탄생 자체가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그리고 스스로 복제하는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우주 전체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죠. 혹은 단세포 생물이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과정, 혹은 지능이라는 아주 비효율적인 도구를 발달시키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주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류는 우주에서 가장 먼저 혹은 유일하게 이 장벽을 통과한 선구자가 됩니다. 우주가 조용한 이유는 아직 우리만큼 진화한 존재가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로 우주의 첫 번째 주인공이자 미래 우주를 가득 채울 조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바로 대여과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주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지능을 가진 문명이 발달하는 것까지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적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여 우주로 진출하기 직전에 예외 없이 모든 문명을 파멸시키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현실적인 후보는 기술적 자멸입니다. 핵전쟁처럼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순간 문명의 도덕성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한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 창조주인 생명체를 불필요한 존재로 간주하고 말살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환경의 역습일 수도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행성의 기후가 급격히 변해 지적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모든 문명은 1단계 문명으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불나방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반전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앨런 머스크나 NASA가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응원하신 적이 있나요? 하지만 대여과기 가설을 지지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닉 보스트롬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화성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 우리가 화성의 흙 속에서 작은 박테리아나 다세포 생물의 화석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전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탄생이 우주에서 흔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탄생이 흔하다는 것은 곧 대여과기가 우리 뒤에 있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즉, 생명은 어디서나 생겨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우주로 진출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화성에서 발견된 작은 미생물 한 마리는 너희 인류도 결국 앞서 사라진 수만 개의 문명처럼 곧 멸망할 것이다라는 우주의 선고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찾는 외계 생명체가 복잡하고 고등한 형태일수록 인류의 멸망 가능성은 100%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침묵이 주는 가장 잔인한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만약 대여과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인류가 위대한 필터를 마주하고 있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자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인데 반해 인간의 본능은 수만 년 전 수렵 채집 시대에 머물러 있죠. 강력한 힘을 가졌으나 그것을 다룰 지혜가 부족한 상태, 이것이 바로 모든 문명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능이라는 형질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화하면 반드시 스스로를 파괴하게 설계된 진화적 결함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추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고도 수십 년간 전면전을 피했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인류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대여과기를 통과한 우주의 유일한 생존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주의 조용함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척해야 할 빈 땅이자 인류라는 위대한 유산이 퍼져나갈 광활한 캠퍼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류는 이미 수많은 생존 경쟁을 뚫고 올라온 기적의 아이들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갈 길이 먼 철부지 문명일까요?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류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까요? 밤하늘의 저 깊은 어둠은 아무런 대답이 없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장벽을 넘을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우리보다 앞선 자들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이 아이러니. 어쩌면 우리가 아무런 신호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이 고독이야말로 인류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우주 미스터리 대여과기 가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우리의 자리가 어디일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밤잠을 설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